저도 이렇게 연구원님 통해서 주목받고 성장하는 산업을 듣고 이거를 투자로 접목을 하면 돈이 벌리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투자는 진짜 이 트렌드랑 스토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금융그룹 하나TV 토컨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하나은행 박현식입니다. 저는 마지황 연구위원입니다. 네, 오늘 토컨에서 다룰 주제가 구독경제입니다. 최근에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용어인데요. 구독경제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이게 투자 관점에서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네, 구독경제가 무엇인가요? 일정 금액을 내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 이런 거를 구독경제라고 합니다. 네. 이런 용어는 사실 최근에 대만계 미국인인 티엔 추오라는 분이 처음 사용하였는데요. 구독경제라 하면 우리가 사실 저희 어린 시절부터 많이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형태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혹시? 그냥 직관적으로는 뭐 네. 옛날 우유 배달이나 네, 맞습니다. 식품 배달 그런 게 구독하는 느낌. 네, 맞습니다. 우유 같은 걸 정기적으로 어떤 일정 금액을 내고 구독하는 형태. 요런 것도 어렸을 때 저희가 접했던 구독경제의 한 형태이고요. 최근에는 많은 집들이 정수기를 렌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독경제의 한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구독경제가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예. 크레딧 스위스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구독경제 시장이 2000년에 2150억 달러에서 아직 통계가 발표되진 않았지만 작년에 약 5300억 달러까지 늘었다. 그렇게 조사한 바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IT 전문기관인 가트너는 2023년에는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 중 약 75%가 구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예. 이렇게 전망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디지털 발전이 그 중요한 배경에 있습니다. 아, 인터넷. 네, 맞습니다. 예. 아까 처음 용어를 사용했다는 TN추오는 디지털로 연결돼 있으면 모든 서비스를 구독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할 만큼 디지털은 구독 경제 발전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배경은 소비자의 인식 변화입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유보다는 어떤 경험을 더 중요시하고 가성비를 더 중요시하고 이런 인식들이 좀 많이 변하고 있고요. 또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미니멀리즘, 이런 트렌드도 최근에 많이 뜨고 있는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미니멀리즘이 뭐예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자기가 꼭 필요한 물건만 소비해서 갖다 쓰고 나머지는 뭐 구독 형태로 한다든지 소비를 최대한 억제, 절제하는 게 미니멀리즘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또 미니멀리즘 트렌드는 ESG의 환경과 관련돼서 또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독 경제, 미니멀리즘, 또 ESG의 환경을 중요시하는 트렌드, 이런 게 다 맞닿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 구독경제 산업은 발전할 것 같네요. 이런 분만 봐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구독경제가 네. 이제 좀 유형을 좀 나누더라고요. 어떤 유형이 있나요? 유형을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하고 구독경제 모델하고 차이를 명확히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기업이 제품을 잘 만들어서 유통 채널별로 어떻게 하면 많이 우리가 팔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집중하는 모델이었다면 구독경제 모델은 반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과의 관계 유지, 이게 구독경제 모델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독경제 모델은 어떤 유형이 있냐? 첫 번째는 무제한형 서비스 모델입니다.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넷플릭스, 멜론, 밀리의 서재, 뭐 이런 것들이 무제한 서비스형의 구독 경제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정기 구독형 모델입니다. 미국에서 달러 쉐이브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달러 쉐이브 클럽. 몇 네, 개예요? 일정 금액을 내면은 면도기와 면도날을 정기적으로 배송받는. 예. 이게 미국에서 조금 많이 히트를 쳤는데요. 그래서 이 달러 쉐이브 클럽을 2016년에 심지어 유니레버라는 기업에서 10억 달러에 인수한 바 있습니다. 예. 근데 비단 면도기, 면도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셔츠라든지 꽃,
화장품 이런 것들을 정기 배송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의 구독 경제 유형은 렌탈형 모델인데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제품을 받은 다음에 정기적으로 관리받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요. 정수기라든지 비데, 매트리스, 그리고 안마의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렌탈형 구독 경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정수기 렌탈 업체 중에 C사가 있는데 최근에 게임 업체가 이 C사를 인수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게임 업체가 정수기 렌탈 업체를 인수했을까 조금 이해가 안 됐었는데 구독 경제가 결국 디지털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고객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큐레이션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클라우드, IoT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게임 업체들은 그런 디지털 기술에서 앞서 나가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수기 업체를 인수해서 디지털을 접목시켜서 시너지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C사 어디지 궁금하네. C사? 얘기하면 안 돼요? 코웨이죠. 코웨이 인수했고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넷마블이. 예, 진짜 이게 구독 경제가 점점 주목을 받는 산업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B2C적으로 네. 기업과 네. 일반 소비자, 소비자. 개인 간의 어떤 구독 경제 모델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B2B, 네. 기업 간의 어떤 모델도 네. 구독 경제로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제품의 서비스화입니다. 그 롤스로이스라는 기업이 항공기 엔진을 만듭니다. 예전에 롤스로이스는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이거를 조금 구독 경제 형태로 발전시켜서 항공기 엔진에다가 센서를 달아서 항공기 엔진을 사용한 만큼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롤스로이스의 이런 민간 항공기 엔진 부분에 매출의 50%가 구독 경제 형태로 이미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 공구업체 중에 힐티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쓰는 공구는 1억이 넘는 고가의 장비들이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돈을 지불하기 부담스러운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RFID 칩이라든지 센서를 달아서 그 장비를 사용한 만큼 돈을 지불하게 하는 이런 부분도 B2B에서 많이 구독 경제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저도 이렇게 연구원님 통해서 네, 이렇게 주목받고 성장하는 산업을 지식적으로 듣고 네, 네. 투자를 관련 산업에 해보니까 네. 좀 돈이 벌리더라고요. 지난 네. 그 토크온 8화에서 네. 그 기후 경제 말씀하시면서 네. 이러이러해서 이제 농산물 값이 오를 맞습니다. 거다라고 하시면서 네. ETF 그 소개했잖아요. 뒤에도 계속 오르더라고요. 아니, 저 저도 샀어요. 아, 그래요? 네. 꽤 오르더라고. 네, 계속 오르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학구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네, 네. 이거를 투자로 접목을 하면 일단 네. 돈이 벌리니까 네, 네.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이게 투자를 해보면 사실 글로벌하게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심 갖고 보는 게 맞아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투자는 진짜 이 트렌드랑 스토리인 것 같아요. 네, 네. 지난번 농산물 때와 마찬가지로 투자 업계에서 지금 구독 경제의 위치는 어떤 상황이고 네.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는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투자 쉽게 주식시장에서 말하면은 가장 구독 경제 형태로 성공한 업체는 넷플릭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제가 한번 넷플릭스의 최근 매출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넷플릭스의 전 세계 매출액이 2018년에 약 158억 달러에서 2019년에는 약 202억 달러로 증가했고요. 2020년 작년 매출액은 250억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구글 모두 일정 부분 구독 경제 모델을 채용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구독 경제 모델을 어디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을까? 결국 구독 경제의 핵심은 디지털 플랫폼들이 앞으로 구독 경제를 가져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업체로 구성되어 있는 ETF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미국의 티커 PLAT, 플랫. PLAT. 네, 이런 디지털 플랫폼 업체로 구성된 ETF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에 투자하면은 구독 경제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독 경제가 네. 진짜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디지털로 연결만 되면은 네. 구독 경제를 다 할 수 맞습니다. 있는 네. 이제 그렇게 강력한 파워가 있다면은 네. 긴 관점에서 네. 투자할 만한 것 같아요. 위대한 투자자인 피터 린치는 네, 네. 20년 보유할 거 아니면은 네. 투자하지 말라 그랬었는데 네.
지금 이건 뭐 성장하는 산업이고 네. 결국 주식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저는 20년은 좀 힘들고 네. 한 5년 정도 보고 지금 들어갈 만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플랫. 네, 그 저는 부분은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각자 판단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이 모든 산업이 네, 리스크가 네. 있는데 네. 이 구독 경제의 위험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구독 경제의 위험 요소를 물고기 모형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을 판매하던 업체에서 갑자기 구독 경제로 전환을 하면 매출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초기에는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비용은 늘어날 겁니다. 어느 정도 순간이 지나면 비용은 떨어지고 매출은 증가하는, 그리고 매출이 변곡점에 다다라서 급속히 증가하는 형태. 네. 그래서 물고기 형태로 바뀌는 그런 형태로 바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해지율입니다. 수익이 적기 때문에 초기에는 돈 버는 구조가 아니지만 이 고객들이 어느 정도 많이 유지를 해야지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예. 그래서 해지율을 낮추는 게 이런 구독 경제 기업 입장에서는 위험을 낮추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콘텐츠를 엄청나게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결국에는 고객들이 떠나가지 않게 해지율을 낮추는 그런 방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렌탈 서비스 6개월 무료 제공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6개월을 초기에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13개월 후에 한 번, 25개월 후에 한 번, 37개월 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계약 뒷부분에 다 있거든요, 혜택이. 그게 왜냐면은 해지율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구독 경제 모델로 기업들이 많이 전환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해지율을 낮추는데 기업들이 집중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구독 경제를 통해서 네. 또 많이 성장한 기업들이 있을 텐데 네네. 그런 실제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아주 따끈따끈한 사례를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디지털 플랫폼이 최근에 구독 경제 모델을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출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이버가 이제 가입자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가 올해 들어서 구독 경제 모델을 채용하는 두 가지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카카오 이모티콘 플러스라고 해서 월 일정 금액을 제출하면 이모티콘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구독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요. 또 하나는 톡 서랍 플러스라 그래서 월 정액 얼마를 내면은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아, 저도 이렇게 소소하게 알고 있던 그런 일들이 구독 경제의 일환이었다는 게 저는 몰랐네요. 네. 아, 이게 구독 경제였구나.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구독 경제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기술이라는 건 점점 더 발전하기 때문에 구독 경제의 전망은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소비자의 인식도 점점 이제 환경도 더 생각하고 미니멀리즘. 네네, 미니멀리즘. 네, 소유보다는 어떤 경험이나 가성비를 더 중요시하는 그런 걸로 바뀌기 때문에 구독 경제는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포인트는 1인 가구 증가가 구독 경제의 발전에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집이 네. 크지가 않으니까. 네, 맞습니다. 20대나 30대 젊은 층의 경우에는 경험을 더 중요시하고 가성비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구독 경제 모델로 빨리 흡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노년층의 같은 경우에도 정수기라든지 안마의자라든지 혼자 살면서 관리가 어려운 것들을 구독 형태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1인 가구가 많아지는 게 또 구독 경제 전망의 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고령화되고 저출산으로 가면서 고령층에서의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령화가 이제 또 사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는 이제 다음 화에서 제가 또 고령화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구독 경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네. 좀 성장하는 산업이 될 거란 생각이 드네요. 당장 저도 뭐 넷플릭스 보고 있고 네. 정수기 렌탈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네. 이렇게 정기적인 렌탈로 네. 제공받을 수 있다면은 저는 그걸 택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 구독 경제가 점점 발전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ETF도 오늘 플랫이라는 ETF 소개받았는데 네. 조금 한번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구독 경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음 편에서도 더 흥미진진하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토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금융그룹 유튜브 하나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